TBS 9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강한 일사에 의해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춘천이 32도까지 상승하고 대전과 전주 30도, 부산 27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장마전선은 내일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제8호 태풍 너구리는 현재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괌 서쪽 해상에서 시속 31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의 설립에 대해 주요 사항을 협의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IB는 중국이 창설을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지원 체계로 미국은 탐탁지 않은 입장입니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측은 AIIB 설립 관련 제안을 우리 측에 했고 우리 측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이와 관련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고 이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다며 AIIB 설립 문제는 중국의 설명을 다 들었고 우리를 포함해 여러 국가 간 다자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바 축구 브라질과 전차 군단 독일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준결승에서 격돌합니다. 개최국 브라질은 포르탈레자의 카스텔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8강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의 준결승에서 1대0으로 이겨 4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리는 브라질과 독일이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브라질과 독일이 월드컵 본선에서 맞붙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 이후 두 번째며 당시에는 브라질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영식 서울시의회의원의 살인 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송모 씨 장부를 제출받아 송 씨의 인허가 관련 로비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송 씨 가족에게서 제출받은 장부에는 송 씨가 지난 1992년부터 매일 만난 사람의 이름과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의 내역은 별도로 정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부에서 김 의원의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고 송 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은 금액은 김 의원이 송 씨에게 써준 차용증에서 확인된 5억 2천만 원보다 7천만 원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부에는 또 송 씨가 소에게 돈을 건넸거나 함께 식사를 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도 다수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 공항대로에서 염창교 방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 씨와 김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 5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렉스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8도, 습도는 66%입니다. T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혜였습니다. TBS 캠페인 2014 TBS 연중기획 희망도시 만들기 아침을 바꿉시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생각들로 시작하셨나요?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만 하며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심리적 에너지는 신체적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망을 생각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큰 소망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작은 행복거리를 아침에 하나씩 생각해보면 작은 행복들이 쌓여 내 인생이 커다랗게 행복해질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원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꿈꾸는 서울이 좋아서 좋은 아침 서울 좋아서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1577 대리운전 협찬 1분 교통정보입니다. 외곽과 이어지는 길목은 어렵지만 서울 시내도로들 대체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는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면서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미사나들목에서 서종나들목까지 16km 구간이 쭉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덕평휴게소에서 여주까지 정체, 반대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이 밀리는데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뒤로 약 3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시구간 통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포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까지, 또 이후로도 오산에서 남사, 다시 안성 부근 지나는데 정체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1577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방송 토요 매거진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자, 생방송 토요 매거진 3부 문 열었습니다. 7947번님께서 이제야 일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운전이 직업이다 보니까 참여는 잘 못하지만 청취만 하고 있습니다. 왕 청취자예요 하고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 끝나신 분도 있고 진짜 힘들게 일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일하러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 점심에 그 대신 맛있는 거 먹어요. 정말 맛있는 거. 그렇게라도 좀 위안을 해야죠. 일하러 가시는 분들 어떤 노래가 위로가 될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지금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외곽 쪽 길이 많이 막히는군요. 북부간선도로 지금 구리 쪽으로 보니까 구리 시계까지 원릉분기점 부근부터 쭉 밀려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이 밀리는 곳 혹시 아니면 사고 난 곳 있으면 제보도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여러분의 이야기 주말 계획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 소식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브라질 월드컵 8강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새벽에 있었던 경기 독일과 프랑스 또 브라질과 콜롬비아 경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말씀해주신 팀들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브라질하고 독일이 4강에서 격돌하게 됐고요. 브라질이 5시부터 시작했던 경기에서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네네. 브라질이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 제압을 했는데요. 이 코너킥에서 네이마르가 올려준 공을 티아고 실바가 무릎으로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25분 다비드 루이스가 프리킥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거의 완전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고요.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제 후반 35분에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브라질은 2002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 이번 대회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긴 했는데 네. 사실 브라질이 오늘 경기는 정말 이겨야겠다라는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나온 게 좀 한눈에 보였거든요. 네. 예, 결국은 콜롬비아가 브라질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은 16강전에서 이 칠레를 상대로 굉장히 어렵은 경기했고 결국 승부차이 끝에 이제 가까스로 8강에 올랐는데요. 네네. 이 경기 직후에 브라질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엉엉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까지 받으면서 이번 8강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네. 앞서 새벽 1시에 열렸던 경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경기, 여기서는 독일이 1대0으로 이기고 무려 4회 연속으로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전반 12분 독일 훈메스 선수의 헤딩골이 바로 결승골이 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총력전을 펼치긴 했지만 독일의 노이어 골키퍼 선방에 계속 걸렸습니다.
네, 진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강한 의지가 끝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8강 열리는데 또 어떤 팀이 만나죠? 내일 그 새벽 1시 경기에는 아르헨티나와 벨기에 만나고요. 이어서 새벽 5시 경기에는 네덜란드와 코스타리카가 만납니다. 이번 대회 8강이요. 이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 8개 조에 1위 팀만 다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팽팽하고 사실 뭐 결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벨기에전에서는 뭐 당연히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 얼마나 할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네. 아르헨티나가 8강까지 오긴 했지만 사실 메시 의존증이 너무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난 4경기 연속으로 메시가 최우수 선수였고요. 그렇죠. 다른 공격수인 아게로, 이과인, 라베치 이런 선수 아직까지 무득점이거든요. 8강에선 달라질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네, 또 네. 한국하고 H조에 함께 속했던 아르헨티나 상대 벨기에 같은 경우는 선수 면면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빌모츠 감독 농병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어권이 좀 다르다고요. 독일어 쓰는 언어권이 있고 뭐 프랑스어 쓰는 언어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팀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인데 이 빌모츠 감독이 하나로 잘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회 내내 화제가 되고 있고 네덜란드하고 코스타리카의 대결 같은 경우 선수들의 이름값이나 전력으로 볼 때는 사실 객관적으로 네덜란드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바로 한국팀을 연상케 할 만큼 아주 조직력 탄탄하고요. 선수들이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네덜란드와의 경기 어떻게 될지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잘하니까 정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뭐 이번 대회 16강 토너먼트 이후로요. 거의 진짜 매일 경기가 다 재미있기 때문에요. 주말에는 모처럼 새벽에 경기 보셔도 아마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LG가 천적 NC를 꺾고 5연승 달렸네요. 네, LG가 어제 그 마산에서 열린 NC와의 원정 경기에서요. 류제국 투수의 호투 그리고 최은성의 맹타를 앞세워서 6대3으로 이기고 5연승 달렸습니다. LG가 어제 경기 전까지 NC하고 상대 전적이 2승 7패로 절대 열세였는데요. 이걸 넘어섰고 네. 선발 유제국이 7이닝 2안타 3실점, NC 타선 틀어막으면서 시즌 4승째 올렸고요. 최은성은 2루타 2개 포함해서 3타수 3안타, 그리고 볼넷 하나 이렇게 100% 출루를 했습니다. 롯데는 SK전에서 6대1로 이겼는데 이 사이드암 홍성민 투수가 5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첫 승 거뒀고요. 두산은 삼성 천적인 리퍼트를 선발로 앞세우면서 삼성이 5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한편 지금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죠. 두산 투수 이용찬 선수가 지난 5월에 실시한 KBO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어제 그 KBO 발표에 의하면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네. 이용찬 선수는 피부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은 약 때문이다 이렇게 소명을 했지만 사실 이 도핑 규정 자체가 다른 질병 때문에 약을 먹을 때도 미리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규정 위반인 건 맞고요. 그래서 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억울하더라도 어쨌든 규정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간 스포츠 이은경 기자와 스포츠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 어떤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내 상황 먼저 알아볼게요. 곽자연 씨. 네, 정체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양방향으로 난지나들목과 양화대교 사이로 밀리고요. 강서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여의하류 부근의 공사가 끝이 나면서 지금은 양방향으로 원활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상계교에서 녹천교까지 다시 군자교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밀리는데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분기점 못 가서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부근으로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지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고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으로 서행하고 이후로 사근램프 부근으로 다시 밀립니다.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 정체고요. 이후로 성산램프 진출하는 차량들이 밀려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고척교 부근으로만 잠깐 속도가 회복되고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인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입니다. 도심에서는 성산로가 도심 쪽으로 성산 2교에서 이대 후문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동서문로는 외곽 쪽으로 한성대 입구에서 미아리 고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란 리포터. 네, 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교통량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체 구간은 30분 전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강원권 쪽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미사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서종 부근까지 16km 구간에서 길게 정체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덕평휴게소부터 이천 부근까지, 다시 이천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총 16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져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내 3차로에 고장으로 서 있던 화물차가 여전히 치워지지 않고 있어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은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군포부터 4km 구간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시구간에서는 한남에서 서초, 이후 서울을 빠져나와서는 그래도 속도가 조금 오르다가 오산부터 다시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남사 부근까지 9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정체가 시작됐지만 시구간으로 양재부터 서초까지 아직은 짧은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정 리포터. 네, 국토와 지방도로에는 아직 정체되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수원시에는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만석공원에서 제15회 화성 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만석공원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와 팔대문 로터리, 경기도청 앞을 지나 화서문 로터리에서 만석공원까지 도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하남시에서는 45번 국도 평택 쪽으로 배알미 삼거리 부근 2차로에서 공사하고 있고요. 이천에서는 창전 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분수대를 못 간 지점 인도에서 작업 중입니다. 경기 북동부 쪽에서는 6번 국도 구리에서 양평 쪽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남양주 팔당대교 북단에서 팔당터널까지 서행하고요. 46번 국도 구리에서 춘천 쪽으로는 흐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도 푹푹 찔 것 같은데요. 날씨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가영 씨. 네, 오늘 역시 많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도 없고요. 벌써 기온이 서울 26.1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낮에는 32도, 양평과 부천도 32도, 대구와 대전 지역은 30도, 원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원주를 비롯해서 홍천 등 강원 영서 지방은 오전 11시부터는 폭염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 지역도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지방은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맛비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이긴 한데요. 아직은 괌 해상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남해상과 동해상에 파고가 높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비 소식은 아직까지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온 26.1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자, 생방송 토요 매거진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뭐가 나오는지 이제 거의 아실 겁니다. 자, 선물도 받고 상식도 업 하는 시간, 생방송 토요 매거진 퀴즈 준비했습니다. 깜짝 퀴즈인데 이제는 깜짝이 아니에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오늘 퀴즈 잘 듣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난 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습니다. 중국 이 최고 지도자가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은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대가 컸는데요. 어제 서울대 특강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또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제기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강한 인상을 남긴 중국 최고 지도자,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시전핑, 2번 시진핑, 3번 시잔핑. 이거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발음하기가 더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객관식 드릴게요.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시전핑, 2번 시진핑, 3번 시잔핑.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시죠? 요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정답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살지 뭐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게 법인데요. 그래서 법 좀 알고 살자 하는 취지에서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로 바뀐 법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의 양미향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7월이 됐는데요. 이제 7월에 시행되는 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그 정보에 좀 취약한 어르신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 어르신들한테 그 기초연금을 받아주겠다면서 이렇게 전화라든가 이렇게 접근해서 그 신청비 명목으로 또 금품을 챙긴다거나 그리고 기초연금 공무원을 또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원칙적으로 본인이 또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또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거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사고 현금 계산할 때 현금 영수증 받게 되는데 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진다고요? 네, 그 7월 1일부터는 그 병원, 학원, 피부 미용처럼 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분들은 그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발급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일 그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그 국세청에 신고해서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만일 100만 원이라면 포상금이 2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해당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또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네. 그 관련 사업자분들은 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꼭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사업자분들은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차 사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고차를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 아마 흔히들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또 올린 매물을 보고 또 실제로 또 매장에 방문해 보면 전혀 다른 차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중고차를 허위 가장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허위 가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3번을 이렇게 적발되면 영업 취소 처분까지 받게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형사 처벌도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또 처해지게 되니까 중고차 허위 광고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 관련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데 안전한 수련 활동 만들어주기 위한 안전 장치들 좀 마련되는 게 있다고요? 네, 그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이제 개정됐어요. 그래서 7월 22일부터는 그 수학여행 같이 또 많은 인원이 참가하거나 그리고 또 다소 좀 위험한 활동들은 미리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또 10km 이상 걷는 국토 순례 활동 그리고 래프팅이나 패러글라이딩처럼 좀 다소 위험한 활동들은 반드시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동안 아이들이나 그 치매 노인분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견이 좀 늦어져서 피해가 좀 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책이 좀 마련되나요? 네,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종 아동 조기 발견 지침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에 만약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시설 운영자분들은 즉시 경보를 발령해서 전 직원과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네. 네, 또 대표적으로 이제 주말에 많이 가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출입구를 막고 그리고 직접 수색 활동을 하고요. 만일 10분 내에 실종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소개는 못 해주실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그 오늘의 법령을 소개하는 달력이 있어요. 네. 여기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면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제처 양미향 대변인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을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중국 최고 지도자 국가주석의 이름은 2번 시진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셨죠? 너무 쉬웠죠? 많이 보내주셨어요. 1580번님 2번 하시면서 중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해둘 걸 하고 보내셨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조금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7612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6811번님께서는 시진핑 인자한 인품이 넉넉해 보이는 주석이에요. 영부인도 참 대인의 느낌이 납니다 하고 보내셨는데 맞아요. 안에 그 폭리위안 여사 가수셨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한테 그 별그대 김수현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정말 알콩달콩 하십니다. 그리고 2번 시진핑입니다. 우호적인 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844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한 분 뽑았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8483번님 오늘의 정답자 뽑아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진핑 쉬는 날인데 지금 냉동기 수리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힘내시라고 제가 뽑아드렸으니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848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오늘 한 분밖에 못 뽑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잉그리드의 One More Time 들으시고 7947번님 신청하셨군요. 띄워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고 4부 건강 플러스로 돌아오겠습니다. Baby, one more time. Blow your mind. Do you wanna stay? Honey, come and play. I'll make you fly away. If you take it slow, I'll show you where to go and make the moment flow. Come into my world, I'll take you deep inside. Baby, come and hide. Wanna love you tonight, can I make you mine? You're gonna be alright, baby, one more time. Can I blow your mind? Boy, you let me shine, can I make you mine? Gonna be just fine. All I wanna hear, you breathing in my ear. Sugar, have no fear. I love you night and day. Please don't go away. Can I be your prey? Feel my body tonight, but love I cannot hide. It's gonna be alright, baby, one more time. Can I blow your mind? TBS 캠페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벨트 카시트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기가 답답해하고 칭얼거려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금방 자라니까 오래 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기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용하는 불편함보다 경제적인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6세 미만의 아기나 몸무게 36kg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체형에 맞춰진 안전벨트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힐 때는 등받이가 머리 부분보다 높게 하고 어깨띠가 어깨와 같거나 높게 오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엉덩이는 카시트에 밀착시키고 안전 버클도 반드시 채워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카시트는 내 아이를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FM.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 협찬 9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답게 외곽도로의 정체의 길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양재에서 서초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호법분기점 부근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 지나기 어렵고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향하는 도로들 교통량이 많은데요. 서울 춘천간고속도로가 덕소 삼패나들목에서 서종까지 14km 구간이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까지 20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는 반대 인천 쪽으로도 고장차가 서 있는 반월터널 부근이 정체입니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건강을 더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남녀 할 것 없이 매진하는 게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이 다이어트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의 그 주제가요. 탄수화물 중독인데요. 요즘에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특히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네. 혹시 교수님도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항상 직업이 직업인지라 주의는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 보이세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다이어트 하는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적이다. 이제 안 먹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그 한 여자 연예인이 탄수화물 끊고 다이어트 성공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던데 완전히 끊는 거, 안 먹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고요. 특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제일 주요한 그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끊게 되면은 이 에너지원이 차단이 됨으로써 다른 체지방이 이용이 되거나 다른 대체 요리를 쓰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탄수화물을 좀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지만 완전히 안 먹는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네.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내가 중독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굉장히 즐기는 편이라서 네.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탄수화물 중독인 거예요? 사실 담배나 알코올도 아니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중독이라고 말하기 참 맞아요. 조심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 네. 이제 미디어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담배처럼 똑같이 자꾸만 찾게 되고 제한하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막 짜증이 난다든가 화가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먹고 나면 잠시 좋아지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더 먹고 싶고 마치 담배를 끊었을 때 같은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는 분이라면 혹시 탄수화물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탄수화물이 진짜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독이라고 말하는 게 자꾸 당기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일 하다가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희가 당 땡긴다 막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또 뭐 빵이나 뭐 군것질거리들 막 그렇죠. 당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증상은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아질 경우에는 단 걸 먹으면 잠깐 그 스트레스가 좋아지고요. 네. 또 공부할 때 같은 경우는 뇌가 에너지원을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또 많이 땡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중독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렇게 잠깐씩 그렇게 당기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죠.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으로 딱 정리가 된 그런 중독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 사용되는 그런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짧게 소개를 드리면은 네. 아침을 잘 먹었는데도 점심 먹기 전에 또 배가 고픈 경우, 네. 그리고 빵, 과자, 떡, 떡볶이,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을 끊으려고 해도 참 끊기가 어려운 경우, 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 경우, 또 밤에 야식을 하는 경우, 또 과식을 먼저 하고 나서 기운이 없는 경우, 또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식사량을 줄였다가 또 과식을 하고 이런 주기적으로 과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혹시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4개 나왔는데요. 4개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벼운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가볍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 한 3개 정도는 다 넘으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네. 습관성으로 진짜 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좀 경각심이 생기는군요. 근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이게 심하면 뭐 질환으로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탄수화물 중독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난 밥부터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밥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탄수화물은 설탕이나 과당, 액상과당, 시럽 같은 그런 당류들이에요. 시럽도 탄수화물인 줄 몰랐어요. 그럼요. 우리 보통 커피나 음료에 타는 시럽도 그게 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당은 사실 포만감도 안 주고 또 영양소도 없이 열량만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나 또는 맞아요.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게 길어지면은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밥은 줄였는데 밥은 네. 안 먹는데 네. 빵을 좀 먹는다든가 그렇죠. 다이어트 한다면서 다른 거 나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잔뜩 넣어서 먹는다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공기를 먹을 걸 네. 정말 애를 써서 3분의 1 공기만 먹으면 200칼로리 절약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시중에 파는 제과점빵 반쪽이 벌써 200칼로리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쪽이요? 한쪽은 거의 400~500칼로리니까 아이고. 제가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네. 그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자, 질문 있으신 분들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또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7살 아들이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0525번님 신청하셨어요. 지금 띄워드릴게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자전거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린 살아.
신나게 춤을 춰봐 나처럼 이렇게 리듬에 맞춰 다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괴로운 일은 있는 것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럴 땐 나처럼 툭툭 들면서 다리 샤바라 빠빠빠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린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맘먹은 대로 될 때도 있었다 그런 건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길이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다리 잡아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다리 잡아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들었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아까 그 자가 진단에서 약간 중독이 예. 나왔는데 더 심한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탄수화물을 피하자 이거보다는 나쁜 탄수화물을 피하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자가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먹는 밥이 사실은 탄수화물이지만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 중심으로 오히려 세 끼를 딱딱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식사를 거를 때 탄수화물 중독이 더 심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밥량을 줄인다고 하고서는 다른 후식을 더 먹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흔하죠. 네.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단백질 음식 중에 물론 기름이 많은 건 해롭겠지만 기름이 별로 없는 육류,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네네. 닭고기류, 또 생선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단백질은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탐닉하거나 자꾸 배가 고픈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채소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이 역시 포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셔야 돼요. 가짜 배고픔. 우리가 배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고 뭔가 헛헛하다, 뭔가 출출하다.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을 때가 있어요. 특히 오후 3, 4시라든지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배가 고파 먹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 탄수화물 중독이 오기 쉽다는 거죠. 입이 심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네. 입에 뭔가를 넣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아, 그거를 다른 걸로 뭐 과일이나 뭐 과일 정도 아니면은 뭐 여러 요새 뭐 토마토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 아니면 가벼운 산책 같은 거로 해결하셔야 네네. 되는데 그걸 먹는 거로 해결하다 보면 제일 쉬운 게 사실 과자, 초콜릿, 그쵸. 비스켓류거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다 알거든요. 그렇죠.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정말 다 나는 의지로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는 뭐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사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비만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는데 약을 아무리 써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분의 식단을 분석을 해서 식단을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바꿔서 제시해서 따라하시도록 하는 방법.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 중독이 좀 좋아질 수 있게 약물을 사용을 해서 단계 땡기는 그런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단이 진짜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아, 4708번님께서도 이거를 여쭤보셨는데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다 몸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밥 같은 경우 그렇죠. 얘기를 주셨는데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구마가 나은지 감자가 나은지도 물어보셨어요. 다 맛있다고 하셨어요. 자, 중요한 질문 두 개를 주신 것 네. 같아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다 매도하면 안 된다.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영양소니까. 하지만 밥을 비롯한 곡류들은 복합 탄수화물로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면 몸에 꼭 필요한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네네. 반면에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탄수화물은 주로 당류들이에요. 그리고 가공식품에 많은 설탕, 시럽, 그다음에 당류들 여러 가지 뭐 액상과당이나 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공식품들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청량음료들 네. 그리고 가당이 돼 있는 우유들 그리고 또 여러 과자류, 초콜릿류 같은 그런 여러 인스턴트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밥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아까 고구마랑 네. 감자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보통 당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먹으면은 혈당을 빨리 올려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큰 음식이 있고 네. 그 당지수가 낮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 당지수 측면에서 보면 고구마가 낫습니다. 더 좋다고요? 더 좋고 그 감자는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서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감자를 좋아하는 민족들이 더 뚱뚱합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네. 근데 반면에 열량만 따지고 보면 고구마가 또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자보다 좀 열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이 문제가 되는 분은 둘 다 조심하는 게 좋고요. 네. 근데 만약에 체중은 문제가 안 되는데 탄수화물 중독만 문제가 된다면 감자보단 고구마가 좀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그것도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핵심은 뒤에 있었어요. 예.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자에 또 이렇게 막 설탕 뿌려 드시면 소금에다 막 간을 많이 하시면 또 안 그렇죠. 좋죠. 네. 1967번님께서는 저는 하루에 5끼 정도를 드신다고요. 밥을 먹고 2-3시간 지나면 활동량이 없는데도 배가 고파지고 먹는 양도 다른 사람의 2배 정도시라고요. 야식은 라면도 먹고 중독 맞나요 하셨는데 사실 어떨까요? 이분의 뭐 키 체중을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자주 먹을수록 건강에 좋은 거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3끼를 먹지만 형편이 된다면 4끼, 5끼가 더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 이건 이론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그 5끼가 다 건강한 식단일 경우예요. 근데 사실 현대인이 3끼를 밥 챙겨 먹기도 바쁜데 5끼가 밥이 되기는 어렵죠. 특히 이분도 아까 얘기가 밤에 라면으로 끝낸다. 네. 그렇다면 아마 이분은 탄수화물 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이 직장인인데요. 살이 찐다고 아침 저녁을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체중만 느네요 하고 6250번님께서 보내셨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거르고 그럼 다른 거를 또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저희 클리닉에 굉장히 많은 분이 처음 올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한 끼만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뉴라든지 양이 많아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한 끼만 먹고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중간에 과자가 눈에 띄면 안 집어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간식이나 야식이 많아지는 것. 마지막으로 또 몸에서는 한 끼만 먹으니까 살이 쪘는데도 굶는다고 신호를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많이 안 먹어도 찌는 체질로 또 바뀌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3끼를 적당량 좋은 식단으로 드시는 게 지금처럼 한 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4848번님께서 과당과 고지혈증은 어떤 관계인지요? 과당이 지방 성분으로 바뀌는 건지 하고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신데요. 그렇네요. 사실 과당은 물론이고 포도당이나 설탕 같은 당류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당뇨를 유발하거나 그런 혈당 문제만 일으킨다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이 있는데 즉 콜레스테롤이나 혈중 지질이 높은데 기름진 건 전혀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 기름진 걸 먹지 않더라도 당류를 많이 먹어서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 그 남아도는 칼로리를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걸 안 먹어도 당류를 많이 먹어서 과잉 열량 섭취 상태가 되면 고지혈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유, 그렇군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잘 섭취를 해야 될지 마지막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탄수화물을 무조건 멀리할 게 아니라 밥 중심으로 탄수화물을 먹고 새끼를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현미 잡곡밥이면 더 좋고요. 어려우면 흰밥도 빵보단 낫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탄수화물을 무한정 먹게 되는 욕구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영양 섭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 후식을 밥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끼니가 늘어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밥을 먹고 우리가 이제 집어 먹는 것들 그때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집어 먹는 것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아예 용어가 있어요. 핑거푸드라고. 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당이 많거나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 물질들이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수저로만 먹자. 손가락은 먹는 데 쓰지 말자. 이것도 네.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숟가락으로 먹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백병원의 강재원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교통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게요. 곽자연 씨. 네, 먼저 돌발 상황이 있었던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긴데요. 한강대교 지나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부근으로 속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까지,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하고요. 한강다리 건너기는 성수대교가 북단에서 남단까지 정체고, 도심에서는 테헤란로에서 작업 구간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선릉역 사거리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르네상스 호텔 앞 사거리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보수 작업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고, 부근으로 언주로가 서울세관에서 르네상스 호텔 쪽으로 밀립니다. 강남대로는 논현역과 신사역 사이로 교통량이 많고요. 신반포로는 신반포역과 고속터미널 사거리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반포대로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성모병원 사거리까지 밀리고요.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반대 방면은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에 큰 사고가 났다고 지금 견인차랑 소방차랑 많이 와 있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다고 1560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고속도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란 리포터. 네, 고속도로는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쪽인데요. 393km 지점 수원 5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흥부터 수원까지 5km 구간에서는 차량들 속도 전혀 못 내고 있는데요. 이 사고 지점 지나서도 신갈분기점까지는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시구간으로 양재부터 서초까지 짧게 정체,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다시 오산에서 남사 부근까지 총 1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또 사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오산 나들목 500m 못 간 지점에서는 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간도 정체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방면으로 금천 일대로는 제외해도 정체 구간이 생겼는데요.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 아직은 3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다만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덕평 휴게소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18km 구간에서 길게 정체입니다. 다시 문막에서 주춤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내 3차로에 화물차가 여전히 고장으로 서 있는데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동군포부터 6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경기도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정 씨. 네, 경기 북동부 쪽에서는 외곽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6번 국도 구리에서 양평 쪽으로는 남양주 팔당대교 북단에서 팔당터널까지 서행하고요. 45번 국도 구리에서 춘천 쪽으로는 남양주 구흥교 부근 정체입니다. 남서쪽에서는 과천 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봉담에서 과천 쪽으로 상하벌 지하차도 부근 서행하고요. 수원시에는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만석공원에서 화성 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만석공원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와 팔달문 로터리, 경기도청 앞을 지나 화서문 로터리에서 만석공원까지 도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천에서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이천 사거리 쪽으로 매너 뚜껑을 열고 공사 중이고요. 반대 이천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는 동부고속 사거리 부근 2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나들목 부근 5차로에 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처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로 3km 구간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주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후식과 빵, 과자, 나쁜 탄수화물들 많이 먹게 되는 특히 이 주말 집어먹는 거 피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숟가락으로만 건강한 먹을거리 많이 먹고 건강한 주말 보내야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은 연주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루마의 아이 남겨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김보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8분) TBS 기상정보입니다. 벌써부터 많이 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를 넘은 상태고요. 한낮에는 서울은 32도, 경기도 수원과 여주도 32도 안팎, 그 밖에 천안 31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원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원주를 비롯해서 강원도 횡성 등 일부 강원 영서 내륙 지방에는 오전 11시부터는 폭염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 지역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내일은 장마전선이 더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 지역에도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남해안 지방도 10에서 많게는 6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장맛비는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서울 경기 지방은 다음 주 중반 넘어서까지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 낮 기온 30도를 웃돌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파로 화요일과 수요일 남해상과 동해상에도 물결이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기온 27도입니다. 58분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